네, 우리 기동민 간사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잘 안 제가 발언 시청해가지고 제가 뭐 정리할 권한은 없어서요. 선배님 먼저 하십시오. 네, 장관님이시고. 아니, 위원장님, 그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렸는데 위원석에서 그 발언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네?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제가 몇 년 전에 민주당의 균형발전 특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의 한 10여 개 시도에 이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것,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이념에도 지향에도 맞는 것이고, 근데 그게 10개 지역을 다녀보니까 대체로는 이제 메가시티라고 지금 들어보셨죠? 예. 또는 이제 행정 통합 뭐 이런 게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피해 의식이 지방에 실제로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균형 발전하는 데서 상당한 수도권 집중이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또 호남, 또 뭐 충청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주의 특별자치도는 별개의 트랙으로 고유하게 또 세종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강원 특별자치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지난번 토론을 해보니까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굉장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남, 광주 전남과 함께 하나의 권역으로 호남 권역으로 이렇게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꿰 나가면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있는 기관도 광주 전남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어떤 지방 분권적인 차원의 어떤 정부의 지원,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사정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특별한 것이 일반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그 말씀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매우 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부울경, 뭐 충청, 메가시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충청 메가시티에 전라북도를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강원도를 끼워 넣을 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전라북도를 고유의 광주 전남의 권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계신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특별법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는 우려의 기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언위에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청회에서도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양해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동의를 한 거죠. 고개만 끄덕거리시지 마시고.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통과 의견이기 때문에 정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자치를 통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충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충청 메가시티라는 차원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꾀해야 되는 것이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난 정부에 제가 마지막 국무회의 때 매우 진전된 그러한 결의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건 별도의 트랙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또 전라북도 도민들,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간사님. 그 새만금 사업 특별법이 2020년 11월에 전체회의 계류되어 있다가 2년이 넘긴 이 시점에서 오늘 바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지역을 새만금 청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 뒷받침해 줘야 될 게 조특법인데요. 조세특목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국세 등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그건 기재의 조특
조세 특위에서 하는 것들이 맞겠다 이런 교통 정리가 이루어져서 어렵게 이제 오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이 새만금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저는 기재위 조세 특위에서도 긍정적이고 원활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전북 도민들이 이 법안의 어떤 이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은 대단히 특별할 것이고요. 국회가 전북도의 어떤 발전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저는 이 특별자치법 사실은 유상범 의원이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전북도가 오늘 선물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하나는 행정안전부 차관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61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재정안이죠. 예, 제정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내용은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이 법이 별도로 필요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 조항은 기본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재난안전법하고 물품관리법 그리고 공유재산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그런 관리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개 법률에 분산된 재난관리 자원에 관한 조항들을 옮겨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법안이 지금 이 재정법으로 올라오면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 과정 속에서 보인 무책임함, 책임회피성 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법률안을 제정을 해서 행안부 장관의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오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런 별도의 법이 제정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재난과 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미 기본법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요. 행안위원들하고도 좀 토론을 해봤어요. 그 행안위원들 역시 이런 우려와 지적들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숙려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회의 좀 계류를 시켜놓고 조금 한두 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님께 그렇게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예,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얘기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 법안은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 요소수 사태라든지 저희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재난관리 자원을 어떻게 하면 공급망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해서 그때부터 준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개별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재난관리 자원의 범위도 물적 자원에서 장비 시설이라든 물적 자원에서 인력 같은 인적 자원까지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리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하고 지방 공기업이 포함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일정 부분 규율되어 있지만은 재난관리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 대상이라든지 관리 기관 또 관리 기관의 책임 이 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금방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과도한 이중적 부담 이런 부분을 느낄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오히려 책임이라든지 권한 이런 게 더 명확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를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한두 번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좀 고민하고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에 계류시켜서 한두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본 수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말씀하신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수성한 사람을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군대 내에서 내부 고발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이분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건데 왜 두 번째 주요한 조항에 대한 건 검토 내용이 없는지, 너무 짧게 보고를 하신 게 아닌지, 검토 내용에 대한 결론이 없는지 이런 패턴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검토하실 때 좀 철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차관님,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이 법안이 이제 처벌에서 45조 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법안을 찾아보니까 45조 1항은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니까 만약에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난 국감 때 이해람 중사 아버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심각하게 인지를 했는데 45조 1항을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 건 지지합니다. 다만 이 피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했는데 불이익 받았다. 근무 조건상의 차별 대우다. 특히 근무 조건상의 차별 대우 이걸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통상적인 좋은 보직, 나쁜 보직이야 알겠는데 이걸 법적으로 논쟁하자 보면 이 검증 책임이 증명 책임이 피해자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 뭐 그런 법적 책임 부분을 소명하는 그 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법정 절차에서 준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도 이렇게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들어가는 건 찬성인데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네.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내부 규정들이 있습니까? 뭐가 차별이고 신분상이야 뭐 강등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뻔한 게 명백한 건데 근무 조건상의 차별 대우는 굉장히 미묘할 것 같고 교묘하게 보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뭐 통상적인 관행에 어긋난다면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부 규정들을 좀 강화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뭐 이것은 어쨌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규정을 강화하셔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김성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차관님 그 초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국민에 대한 그런 그 뭐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법률의 근거를 두는 것은 되게 이제 바람직한데 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부대라든가 아니면 군 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 시민과 좀 아주 근접해 있거나 그런 부대들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심이 개발되고 막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은 시민과 아주 근접해서 있는 그런 경우에 초병이 그 책임 구역 범위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책임 구역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초병이 예컨대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수색하고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총기 사용 여부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거의 뭐 초소까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초병이 거의 뭐 상관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거동이 수상한 예컨대 뭐 술 취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중고등학생 애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언제든 뭐 오라고 하거나 제지하거나 신체 수색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경계가 좀 불명확한 그런 그게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그 책임 구역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그런 법률 규정도 같이 함께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법을 해석하기로는 이러한 책임 구역이라는 것은 결국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해석해서 군사시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군부대 경계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군부대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시행령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어쨌건 침해하는 성격이 크니까 시행령을 두더라도 네. 책임 범위 구역 내에 대한 설정을 기본적인 그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법률에다가 좀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소위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에서는 아무래도 그 경계 범위를 책임구역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실 것 같고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은 더 침해가 될 거니까 그거를 법률에서 어느 정도 기본 규정은 좀 설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예, 드리는 의원님이 겁니다. 책임구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경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바깥에 도로에 나가서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요. 경계로 들어오는 데까지가 한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하시는 인권 침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국방부가 이제 서울 시내에 있고 또 국방부에 대해서 국방부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시민단체들이 그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책임 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 초병이라는 것은 그 부대 경계를 지키는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대 내로 진입하려고 할 때는 물어볼 수 있지만 밖에 길에서 뭐 항의를 하거나 하는 것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구역 바깥의 활동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을 우려하신다면은 그러한 우려는 이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 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좀 묻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석해 온 것은 과거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행위를 국방부도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기 사용 때문에 사실은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올 때만 대부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거동 수상자라는 표현까지 이제 여기 들어 있잖아요. 거동 수상자라면은 예컨대 뭐 저쪽 부대 바깥이라도 수상한 거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컨대 뭐 군인들이 출동해서 뭐 신체 수색을 한다든가 무기 여부를 갖고 있는지 혹은 요새 뭐 드론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드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걸 갖다 이유로 해서 그 경계 바깥으로도 충분히 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거일수록 좀 더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김성원 의원님 의견이 뭡니까? 아니 법문 자체가 책임구역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넓어진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지금 이게 개정안 자체가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조금 김성원 의원님 한번 검토 다시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누가 최강욱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개정안 사항에 보면 초병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법률적인 의미가 지금 신체 수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영장 없이 지금 신체 수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책임구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구역에 초병은 항상 있는 것이고 바깥으로 나가서 수색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구역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책임구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 신체에 대해서 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할 때 기본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초병한테 지금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그 국방부에서는 지금 수색 권한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기나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러면 몸을 이렇게 뒤져보고 무기나 흉기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책임구역으로 들어오려는 거니까 그거는 보호권 차원에서 강제 수색권은 없고 질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어차피 군사시설 내로 들어올 때는 거기에서 총기 소지하거나 이런 걸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사라는 말로 표명을 해놓으면 지금 차관님께서 초반에 설명하시면서 했던 것처럼 당연히 수색을 포함하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는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아니 그렇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뭘까를 갖고 있는지를 무조건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차관님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저 흉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구역의 의미는 초병이 책임 구역 안에서 그런 위험 사실을 인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 몸을 뒤지고 거기 있는 거를 왜 이런 거 갖고 있냐고 하고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영장주의와 연결되는 문제란 네,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초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물어볼 정도의 권리인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몸을 수색하거나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법무부나 다른 유관부처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 법원의 협조- 결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예, 다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협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법무관리관 지금 배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의견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요, 저희가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는 했고요. 이견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의견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차관님께서도 지금 그 수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시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 매체를 포함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많이 좀 지역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도도 아마 뭐 비슷한 사례가 있겠지만 14개 시군 중에 무려 11개가 소멸 위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라북도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특별 지원이라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 문제 그리고 특별 지원에 관한 구체성 이런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법률 제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특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그 특징, 그러니까 인구 소멸 감소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또 재정 자립도, 경제력 지수, 다른 시도와 또 다른 어떤 특징 같은 것을 감안해서 특례, 비전 이런 것이 담겨야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 없이 문패만 바꾼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지자체 체계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특례 권한 부여 방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새만금 사업법에 대해서도 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 오늘 새만금 사업법이 법사위에서 2년 2개월 만에 의결이 됐거든요. 이게 국토위를 통과한 지가 국토위 통과한 게 2020년 9월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당시에도 그 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규정으로 인해서 조특법과 병행 처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당시 기재부에서는 개별법인 새만금 사업법의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고수로 했어요. 이게 2021년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적부터 추진됐던 새만금이 2021년 기재부에 의해서 가로막힌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런 어떤 근시안적인 사안 때문에 전라북도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2021년에 기재부에서 이렇게까지 발목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라북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